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여행가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구별을 찾은 여행자일지도 모르고요. 책은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에서는 책을 통해 떠나는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날로 만화로 그려진 수필 한 편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다니구치 지로의 산책입니다. 저자 다니구치 지로는 일본 도토리현에서 양복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화에 심취하여 중학교 시절부터 잡지의 만화 투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 상경 이시가와 키우타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만화가로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1975년 먼 목소리로 제14회 쇼가쿠칸 빅 코미디상의 가작으로 입선, 1987년 근대문학의 거장 나츠메 소우세키의 생활상을 그린 도련님의 시대로 제12회 일본 만화가 협회상과 제2회 데스카 오사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일본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그에 대한 프랑스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1997년에 발표한 14살 원제 머나먼 고향은 제30회 프랑스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시나리오상을, 1994년에 출간한 아버지 원제 아버지의 달력은 2001년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과 스페인 국제만화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을, 2005년 신들의 봉우리로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화상을,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훈장인 슈발리에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위의 작품 이외에 고독한 미식가, 선생님의 가방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니구치 지로가 그려내는 산책길에 동행해 볼까요? 제가 다니구치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일본 인문학 문화예술 여행이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14살이라는 작품 소개를 접하면서입니다. 고독한 미식가의 작가란 말에 제일 먼저 혹했던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의 주인공이 열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게 되고 어린 시절인 14살 시절로 타임슬립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 14살. 바로 인터넷 서점을 검색하여 그의 작품 2권을 구입했습니다. 그중 한 권이 오늘 소개할 산책입니다. 만화 산책 속에는 목적 없이 길을 걷는 중년의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새를 관찰하거나 새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바람에 사각이는 나뭇잎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눈에 띈 골목이나 숲으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서 기꺼이 길을 잃는 그의 발걸음을 쫓다 보면 어느덧 폐 깊숙이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고 두 눈이 밝아지고 그를 따라 수북히 쌓인 벚꽃잎 더미에 눕기도 하고 늦은 밤 철책을 넘어 훌렁훌렁 옷을 벗고 맨몸으로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유영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산책 중 장난감 비행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난감해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난 그가 나무에 올라 비행기를 꺼내 날려주고 나무에 오른 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벗은 발을 간지럽히는 바람은 눈앞에 펼쳐지는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을 상상해봅니다. 이 만화에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그의 세밀한 화풍의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이 무엇을 느끼는지 금세 공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공놀이에 안경이 깨진 후 깨진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세상.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를 흠뻑 맞고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대중 목욕탕의 한적한 탕 속에 몸을 담갔을 때의 기분. 뜨거운 여름날 대나무 발에 서서 뻘뻘 땀을 흘리며 집으로 가던 중에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며 올려다보았을 때 나뭇잎 사이로 어른거리는 빛의 움직임. 책의 말미에 후기를 대신하는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 그가 구현하고 싶었던 작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등장인물의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수사를 되도록 절제하고 그림의 구성만으로 이야기가 어디까지 표현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기분이 좋다거나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는 표정이나 배경 묘사 등 모두 그림으로 그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가 거의 없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흥미를 느끼고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또 재미있게 보여주는 과정은 무척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도였습니다. 그가 내용적 측면에서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걷기 중 산책의 모습과 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역시 책 말미에 그의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산책은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목적도 없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 산책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걸음의 보폭이나 걷는 속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러 나서면 어찌된 영문인지 그 순간부터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흐르는 구름을 보면 편안한 느낌이 들고 길가의 잡초나 돌멩이를 보면 또 다른 감정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작업실까지 갈 때 걷거나 전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도중에 내려 어디론가 멀리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걷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의 틈새를 걷는 것은 제게 정신적인 해방이 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 말은 다니구치가 말하는 산책에 꼭 들어맞는 표현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 밖 여행도 그리고 일상 속 여행도 그의 산책을 닮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책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 자신과 만나셨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